왜 이 세상에 빛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찍 혹은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할까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천재적인 예술가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름다운 배우들, 번뜩이는 재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수많은 인물들.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이 너무나도 짧았다는 사실일 겁니다. 마치 운명처럼 빛나는 존재일수록 더 빨리 사라지는 듯한 아이러니. 옛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사성어를 통해 그들의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가인방명.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박하다는 뜻의 이 고사성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가인방명. 아름다울까 사람인 얇을 박 목순명.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재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덜어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고결한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변을 환히 밝히는 찬란한 빛과 같은 존재감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빛나는 존재일수록 그들의 삶은 평탄치 않고 고단하며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정말 아름다움과 재능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와도 같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근원적인 물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가인방명의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양귀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녀는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현종 황제의 지극한 사랑을 독차지하며 온갖 영화를 누렸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의 빌미가 되었고, 결국 알록산의 난이라는 비극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제왕의 총애를 얻었으나 동시에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조선시대로 넘어와 황진이를 살펴봅시다. 시, 서, 화, 가무에 능통했던 그녀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아름다움으로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많은 선비와 문인들이 그녀의 재능과 미모에 감탄했지만 그녀는 기생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평생 온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재능과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녀를 고독하게 만들었고, 사회의 편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역사 속에서도 가인방명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할리우드의 전설로 불리는 마릴린 먼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녀의 아름다움과 섹시함은 그녀를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사생활 논란,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가인방명의 전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고 온 세계가 그들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열광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자유와 평범한 삶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아름다움은 분명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저주가 되어 그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방명은 단순히 예쁜 사람의 비극만을 이야기하는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띄는 존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일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책임과 업무가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순수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떻고요? 악의는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쉽게 이용당하거나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 또한 상처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위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눈에 띄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주목받고 특별해지는 것이 피로와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범함 속에 감추려 합니다. 굳이 나서지 않고 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답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방명은 정말 불행한 운명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고사성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방명이 아니라 농명이었다고 말입니다. 얇을 박이 아니라 짙을 농을 써서 짧았지만 그 어떤 살보다 진하고 강렬했던 인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평범하고 길었던 100년의 살보다 비록 짧더라도 찬란하게 빛났던 30년의 삶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릴린 먼로는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전설적인 스타로 남아 있습니다. 황진이의 아름다운 시조와 예수로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으며 그의 작품은 수천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고 강렬하게 살았으며 이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짧게 살았지만 깊게 살았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인방명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인방명의 의미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 실천 가능한 교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빛나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아름다움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빛나는 만큼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둘째,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되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목받는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나 비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굳건한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짧아도 괜찮지만 얕으면 안 됩니다. 삶의 길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삶의 깊이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방명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평범하게 오래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짧더라도 강렬하게 빛나며 깊은 의미를 남기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가인방명.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박하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록 그들의 삶이 박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회자합니다. 그들의 삶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과 메시지는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